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더 CEO의 최진욱입니다. 이 자본주의 경제의 꽃을 주식시장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주식시장에 몰려 있을 만큼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주식시장을 지키는 파수꾼은 과연 누구일까요? 검찰일까요? 경찰일까요? 아니면 감독당국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은 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외부 감사를 받게 돼 있죠. 그 일을 하는 분들이 바로 공인회계사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강성원 회장을 모시고 최근의 현안 또 앞으로 이 협회를 끌고 나갈 계획들까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한국공인회계사회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제 1954년에 창립이 되가 한 60년 정도 네. 그 자본주의 경제 파수꾼으로서 경제의 그 발전과 성장을 하는데 이제 기여해 왔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제 그 공인회계사의 품질 향상과 네. 그 직무 개선 발전을 그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인회계사법에 따라서 정부의 설립 인가를 받아서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공적인 단체입니다. 네. 현재 회계사 숫자는 18,000명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최고의 전문가 단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매년 이 새로운 회계사들이 계속 배출이 되고 있죠. 매년 몇 명 정도 배출이 되고 있나요? 예, 한 8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18,000명의 회원이 모여 있고 또 800명이라면 사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최근에 한 1,000명 정도 네. 이렇게 하다가 좀 많은 게 아닌가 해서 인원이 이제 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뭐 꼭 회계 업계뿐 아니라 회계법인뿐 아니라 기업이나 정부나 여러 가지 다른 단체에도 회계사가 필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이제 적절한 회계사가 배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이 회계사회를 소개를 해주시면서 창립 60주년이다. 이제 환갑의 나이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요. 60주년 맞아서 어떤 행사들을 기획을 하고 계신가요? 예, 이제 뭐 꼭 6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년에는 이제 투명사회 재단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비영리 공익법인의 그 회계세무 멘토링 또 그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세무 교육과 초등학생 경제교육 뭐 장학사학 등을 해서 이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확대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각종 심포지엄을 개최도 하고 지원도 해주고 또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또 일체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등반대회도 하고 또 금년은 특히 이제 60년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의 60년의 비전을 세우는 그런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아서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 가운데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의 투명성을 어떻게 더 확보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해는 뭐 법원의 판결로 14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회계법인도 있다고 하는데요. 회계 투명성 어떻게 해야지 더 강화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2011년부터 이제 IFRS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게 도입이 됐고 또 공시 기준도 많이 강화돼서 영리 기준은 상당히 회계 투명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비영리 법인은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아서 아직은 이제 좀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저희 회계사회에서는 작년도부터 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그 회계 세무 그런 멘토링 네. 또 비영리법인 그렇게 해서 비영리법인의 회계 투명성이 어느 정도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그 의무 감사를 좀 확대를 하고 네. 또 이 감사에 대해 시간을 좀 많이 적정한 시간을 투입을 해서 네. 전체적으로 회계감사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모습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영리 부분들은 사실은 이 외환위기 이후에 특별히 더 뭐 강화가 됐고 이제 공공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영리 부분이라는 예, 예. 부분들이 공공 부분의 회계 투명성이 더욱더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예, 지적을 그렇습니다. 해 주셨는데요. 사실 투자자들이 많이 보고 계시는 방송이어서 이 부분은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많지는 않습니다만 기업과 회계법인이 유착을 하면서 이 소액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 골탕을 먹는 이런 일들이 뭐 간혹 가다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투자자들의 모든 원성과 비난이 이 기업과 회계법인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일어나는지 또 이 부분들을 좀 차단하고 근절할 방법은 없을까요? 뭐 유착 관계는 뭐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네. 뭐 그런 사태가 나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수년 동안 계속해서 감사를 하다 보면은 네.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가지고 감사 품질이 좀 더 충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문제가 있는 기업은 수시로 이렇게 감사 법인을 바꾸면서 이제 좀 이 재무 정보를 네. 은폐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회계법인의 이제 뭐 기업과의 유착이라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흔히 이제 감사인 교체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네. 또 우리 법인 내에 있는 그 감사 담당 이사를 교체하면 충분히 그 관계를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해외 선진국의 경우에도 대략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일부긴 합니다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비난의 목소리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사실은 대다수는 정상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회계감사 부분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회계감사에 대한 보수도 그만큼 적정하게 매겨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회계감사 보수를 보면 한 선진국의 한 20-30%에 불과합니다. 2011년 그 IFRS가 도입이 돼 가지고 회계감사가 이제 더 까다롭고 엄격해졌고 네. 감사 투입 시간도 많이 이제 늘어났지만은 뭐 솔직히 감사 보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감사 보수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감사 시간이 좀 이렇게 투입 시간이 또 적어지고 네. 그에 따라 품질이 떨어지다 보면은 결국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투명성이랄까 이러면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적절한 감사 보수를 통해서 투입 시간을 적절히 하고 품질을 높여서 그런 사회 투명성, 회계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회계감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적정한 보수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진국의 사실 20에서 30% 수준이라면 지나치게 낮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정한 감사 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이제 기업이 그 회계 감사 하는 걸 좀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게 비용이라고 투자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이 이제 회계 감사를 투자로 인식을 하고 또 그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게 되면은 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만큼 이제 투입 시간이 늘어나고 또 나름대로 보수 품질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그만큼 상승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걸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업 가치는 또 저평가를 받게 된다는 점을 빨리 인식하는 게 예,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또 최근에 이 정부에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상당히 큰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 감사에 대한 적정 보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규제들이 혹시 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걱정이 좀 되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회계감사 보수에 대해서 과거에는 네, 그 보수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게 이제 뭐 공정 경쟁을 제한다 해가지고 보수표를 언젠가는 이제 사라졌습니다만은 네, 많은 우리 학자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회계감사는 공공재라는 거죠. 그게 어떤 특정 기업에 필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그걸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 네. 면에서 공공재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재라는 거는 이제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 보수표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뭐 감정인 경우에는 보수표가 따로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면에서 우리 경우도 보수표를 따로 만들고 또 그에 따라 적정한 뭐 보수도 주고받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잠시 이제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요. 앞서 계속해서 회장님께서 강조해 오신 부분은 이 회계 투명성을 계속해서 끌어올려야 된다는 부분들이었거든요. 예. 좀 시각을 좀 넓히면 예.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 정도가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이 투명성이 뭐 한 100여 개 국가 중에 뭐 거의 92 정도.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예, 아주 너무 낮게 이제 평가되고 있는데 그건 평가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평가 방법을 보면은 뭐 딱 한 항목의 주관적인 평가거든요. 이제 기업인이 자국의 회계나 감사 관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네, 그것보다는 이제 사실은 그 외에도 그런 뭐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 또는 지배 구조가 제대로 돼 있는지 뭐 이런 이제 좀 객관적인 요소 그게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 정도가 선진국이나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하면 낮다는 말씀인데요. 예, 상당히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낮다고 그냥 앉아서 푸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좀 된 가치의 평가를 좀 받아야 될 텐데 예.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계사회에서는 어떤 준비를 혹시 하고 계신가요? 예, 실제로 이제 그 국제적인 평가 기관이 한 거 똑같은 방법으로 네, 작년에 저희들이 한 평가를 해봤습니다. 네, 네. 또 금융감독원도 한번 같이 평가를 해봤는데 거기 나온 결과는 뭐 국제평가기관하고는 좀 다르게 어느 정도 수준? 대략 한 32 정도. 30이요. 예.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뭐 우리의 경제 규모나 네, 또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더 도약하기 위한 그런 노력 등을 감안해 볼 때는 네, 뭐한 12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경제 지표, 이 평가 지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여러 가지 주관적인 요소 외에도 네. 뭐 객관적인 요소가 좀 추가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평가를 했을 때는 순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예. 이 자체적인 그러면 투명성 지표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그런 이제 뭐 이런 주관적인 것 외에도 네, 네, 뭐 객관적으로 그런 회사의 지배구조나 내부 통제 시스템이나 네. 또는 내부 감사의 독립성 뭐 이런 좀 객관적인 지표를 추가적으로 해서 네. 좀 그런 지표를 조금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서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법률과 관련된 문제들도 이번 기회에 좀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지금 제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어떤 내용들인가요? 뭐 감사인 지정제 같은 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감사인 지정제는 우리가 이제 자유 수임을 원칙으로 하는 거에 대한 하나의 그 보완적인 수단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러나 실제로는 좀 극히 좀 그 아주 숫자는 많지 않는 거로 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회 상장 예정 기업이라든지 네. 뭐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이라든지 네. 또는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게 의뢰한 그러한 기업이라든지 네. 또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부실한 기업 뭐 이런 그 데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제가 좀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사회 각계각층에 좀 여러 방면에 좀 토의도 하고 해서 네. 좀 그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네. 그렇게 입법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이 지금 임시국회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여야의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국회 반응도 좀 궁금하네요. 이런 여러 가지 이 법안과 관련된 얘기들이요. 지정제 관계는 지금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 뭐 김기식 의원이나 김기전 의원이나 이제 보면은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게 가지고 네.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지정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도 있고 네. 또 전면적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결국은 지금 기업이나 우리 회계법인하고 관계가 너무 이렇게 갑을 관계가 돼가지고 네. 네. 한쪽은 보수를 주고 한쪽은 이제 회계 감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런 면에서 늘 이제 그 어떤 제대로 감사 보수를 받고 또 감사를 투입하고 이런 부분이 늘 아쉽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유수임제가 원칙이긴 하지만은 네. 지정제가 상당히 좀 많이 확대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회계 감사, 회계 산업의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역시 양극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을 독과점하는 일부 회계 법인이 있는가 하면 일거리가 모자라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그 회장에 취임하고 나서 바로 네. 저는 이제 대형 회계법인하고 작은 회계법인 또는 뭐 법인하고 개인하고 그렇게 좀 균형 있는 발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상생하자.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이제 내세운 게 이제 일단 중소법인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 네. 뭐 교육도 하고 또는 뭐 소송 관련해서 우리가 변호사도 많이 충원하고 네. 그런 이제 그런 걸 또 했고 그 외에도 이 빅4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좀 작은 거는 좀 작은 데로 맡기자. 그래서 네. 좀 빅4는 좀 대략 2천만 원 미만은 감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이 대법인하고 중소법인하고 어느 정도 좀 공감대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회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회계사회의 변화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예, 예. 회장님 취임하신 이후에는 굉장히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벌이고 계시다 이렇게 예,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문가 집단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가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제 알리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느 정도 지금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도 뭐 각 그 회계법인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제대로 좀 알려지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작년부터 그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회계세무 멘토링을 시작을 했고 네. 또 뭐 이 초등학생에 대한 경제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북자들에 대한 교육 또 그런 취업활동, 지원활동 이런 것도 해왔죠. 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계속해서 좀 확대돼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이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만 특히 이제 회계 감사를 하는 쪽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강조를 해주셨고요. 사실은 이 뭐 손뼉도 손바닥이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듯이 상대방인 기업들의 인식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회장님께서 특별히 좀 당부나 강조를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원래 이제 그 이제 재무제표 작성이라는 또 회계의 기본은 이제 기업 쪽에 있는 거거든요. 기업에서 그걸 만들고 또 감사인 또는 회계사는 그걸 이제 제대로 작성이 됐냐 하는 걸 보는,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해야 된다. 네. 또 뭐 그런 면에서 늘 이제 대기업들은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으니까 중소기업들 또는 비영리법인 이런 쪽으로 많은 이제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네. 또 기준도 또 안내도 하고 뭐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반대편으로 다시 회계사들의 입장으로 돌아오도록 하죠. 예. 이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이 회계사는 단순히 이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부분이 아니라 회사 전반에 컨설팅을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예, 전문 지식을 예, 갖고 예, 있는 예. 전문가 집단입니다. 예. 이 부분들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회계사, 공인회계사회에서 준비하시는 부분들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회계사는 단순한 오디터라기보다는 기업이 이제 그러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 컨설턴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뭐 그런 이성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좀 이제 창조적인 생각, 창의적인 사고, 또 뭐 예술적인 감성 이런 쪽을 늘 강조를 하죠. 그래서 네. 저는 후배 회계사들한테 늘 회계사는 뭐 숫자 그 자체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 숫자 뒤에 숨어 있는 뜻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된다. 네. 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그 인용하는 시가 하나 있거든요. 네. 유경원 시인의 이제 낙산사 가는 길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제가 하나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예, 낙산사 가는 길 유경환. 세상에 큰 저울이 있어. 저 못에 담긴 고요 달 수 있을까? 산 하나 담긴 무게 달 수 있을까? 달 수 있는 하늘 저울 마음일 뿐. 뭐 그런 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그만큼 이 전문가 집단으로서 갖춰야 될 또 다른 소양을 강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해주시면서 계속해서 이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이 높아져야만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앞으로 한국공인회계사에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결국은 이제 회계가 투명해야 전체 기업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건강해진다 이렇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제 창조 경제 이야기도 하고 비정상의 정상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근저에는 이제 회계 투명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회계 투명성을 계속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그 회계 감사를 할 때 그걸 비용으로 할 게 아니고 인식할 게 아니고 그 투자로 인식을 해서 네. 좀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고 또 회계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또 시간을 제대로 투입해서 감사 품질이 제대로 나와 가지고 결국은 이제 기업 가치도 높이는 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회계 투명성을 계속 높이는 쪽으로 해 나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파워인터뷰 더 CEO 이번 주 순서는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강 위에 놓여 있는 다리, 또 길, 도로를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회계감사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파수꾼을 세워놓고 이 파수꾼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사회 전체가 안전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